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52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계속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엄청 춥더니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154페이지죠. 69단락에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고. 네, 네 번째 줄 읽었는데 다시 읽을게요. 우리는 종종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너무 걱정하거나 이것저것 고민하지 말고 일단 그 문제에 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는 거는 두려움,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어머, 어떡하지? 저게 되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할까? 결단을 못 내고 있을 때 막 걱정하지 말고 이것저것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잘 될 거야. 그렇죠? 잘 될 거야라고 일단은 긍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는 거 우선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상에는 걱정도 생각의 하나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걱정도 생각이죠. 걱정하는 거 생각이잖아. 내 생각이 막 돌아가는 거는 내 생각이 돌아가는 건 내 신념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가만히 내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 떠오른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렇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있을 때. 그렇죠? 그런 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고란 걱정이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걱정도 생각의 하나는 맞아요. 그런데 뭐요? 진정한 사고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냥 차분하게 있으면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차분하게 있을 때. 근데 그 차분하게 안 있어지잖아요. 이 에고가. 생각이 그냥 막 일로 돌아가고 절로 돌아가고 막 자동빵 막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이제 근원의 뿌리를 없애면서 그 생각이 이제 뿌리를 없애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런 건지 참 저는 야, 이 수업이 참 정말 중요한 건데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수업이 진짜 중요한데 듣고 계신데도 많이 중요한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이 우선이다. 시험이 우선이고 뭔가 다른 일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걸 들으시면서도.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젊은 분들이 책 미팅을 하거든요. 젊은 분들 이렇게 책 미팅이 있는데 거기 책 미팅에서 되게 정말 일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말 열심히 참석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너무 괜찮다고 이제 진행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시길래 이제 그의 어머니께 전화를 했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가치에 대해서.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뭐 저항감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중요하다라는 거를 아는 거죠.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진짜 모든 게 움직이는 게 의식이구나라는 건 자꾸 알겠는 거예요. 시험을 치는 것도 누가 쳐요? 시험을 치면서 경험을 하잖아요. 그쵸? 합격을 했느냐? 떨어졌느냐? 경험하잖아요. 그 경험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의식이잖아요.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가 높아진 상태에서 이렇게 순간 시크릿을 하고 오고 그다음에 순간 이게 왜 그런 건지에 대한 걸 공부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사업은 2차적인 거고 의식. 그래서 선생님이 행복해지면 성공은 저절로 된다. 성공하면 돈은 그냥 따라온다. 그냥 돈은 그냥 끌개장으로 끌려오는 것이지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어제도 그 얘기를 하셨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의식이 먼저라서 의식이 행복해지는 게 먼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의식, 이 뭔가 좋아지는 게 우선적인 거. 그래서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는 것도 뭔지 잘 선생님은 내려놔라 내려놔라 그러시는데 우리는 들고서 어떻게 해요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자꾸 해보고 의식이 달라지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계속 듣고 또 듣다 보면은
그래서 일단 진정한 사고랑 걱정이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는 걱정과 두려움은 완전 근원에 태어나면서 이 인간으로서의 어떤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이 삶의 이 모든 에너지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사고랑 걱정, 두려움을 우리는 근데 순간순간 뭔지 알아서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 내 생각이겠지 하고 내려놓고 순간순간 이렇게 에너지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있잖아요. 그런 전환시킬 수 있는 것. 못 알아차릴 때는 끌려다닐 때는 또 이제 수업 시간에 또 들으면서 각성하고. 그래서 한 번 듣는 것보다는 두 번 듣는 거, 두 번 듣는 것보다는 세 번 듣는 게 각성하는 시간이 사이사이에 화요일 각성하고 수요일 각성하고 토요일 각성하고 원래 길어야 2박 3일이잖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리더십 세미나를 정말 많이 이제 듣게 돼요. 제가 하는 일을 하다 보면 엄청 들었어요. 비쌉니다. 리더십 세미나 외부의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이제 배우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주고 한 강의에 50만 원, 뭐 200 얼마, 뭐 막 이런 강의료를 주고 이제 리더십 강의를 듣거든요. 들어도 어떻게 해요? 48시간 안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그래요. 들을 때 순간은 와 좋다 이래요. 근데 돌아오면 제자리예요. 그 진짜 경험 많이 해봤거든요. 여러분 해보셨나요? 강의 세미나 들어보셨나요? 얼마나 오래 가는지. 그게 내 습관이 바뀌는데 내 생각의 습관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니까. 생각하는 습관을 바꿔줄 수 있는 게 얼마나 그게 되는 건지. 근데 이 부분들이 생각이 아니라 하루 가요. 하루도 안 가고 와 하는데 돌아서서 이제 다른 장으로 나오면 틀려지는 거죠. 하루는 많이 가잖아요. 옛날에는 길어야 48시간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이 수업을 딱 서울에서 듣고 딱 왔는데 뭔가 모르게 한 3, 4일은 가는 것 같아요. 길게 가더라고요. 이거는 이 수업은 의식 아카데미는 길게 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길게 가니까 수요일 날 들어도 길게 가. 목, 금, 토. 토요일에 한번 듣고 일, 월, 화. 그러니까 한 3일씩 이렇게 들을 수 있게 3, 4일 정도는 각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서 이제 이렇게 수업을 배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두 번씩 듣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각성하고 여기서 걱정 근심하는 부분에서 내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일주일에 적어도 두 번, 세 번 정도 들으시면 그렇게 되고 그러면 더 중요성이 뭔지를 더 아시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 자제분들도 얼마나 그렇게 잘 낳아놓으셨는지 그 잘 낳아놓으신 자제분들을 좋은 곳으로 또 굉장히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서 이제 제가 저라도 좀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저하고 만나게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네, 자제분들이. 그래서 좋은 이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의식이 높아지는 거 네, 그런 걸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하셔야 돼요. 자제분들도. 네. 그게 제일 큰 선물이에요, 선물. 아이들에게 제일 크게 줄 수 있는 선물. 그래서 어쨌든 걱정하고 두려움은 백이라는 게 내가 이제 내가 있다라는 나라는 것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두려움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순간순간 각성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진정한 사고는 내가 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길을 잃어버렸을 때도 어제도 누가 그랬죠? 잃어버렸다고. 아, 저 칠곡에 계신 우리 한 송이 두 송이님께서 했구나 질문했을 때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도 그냥 울고 있으면 그냥 뭐야? 뭔가 다 잃어버렸어. 내가 지갑을 잃어버리든 뭘 잃어버렸어도 어떻게 차분하게 가만히 있으면 내가 잃어버린 것이 떠오른다는 거죠. 기억을 해요. 근데 내 생각으로 막 걱정 근심하면 기억하는 것도 내가 이 의식의 장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그냥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차분하게 있는 거. 그래서 이번에는 어떠한 문제든 잠재의식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에서 푹 쉬라고 명령하세요. 시크릿 할 때 이렇게 하시잖아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을 편안하게 쉬라고 계속 하시나요? 순간순간 또 계속 이렇게 해지더라고요. 해지는데 진정한 시크릿은 무엇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시크릿을 뭘 근원에서 시크릿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원적인 거에 대해서 다 좋아졌다라는 거. 그런 생각이 어제 잠깐 들던데 네, 몸은 당신이 의식하는 마음에 어떻게 해요? 의식을 하고 있어요. 의식은 그냥 있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게 명령, 의식하는 그 마음, 의식하고 있잖아요. 이 마음이 명령을 해서 몸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도 여기 있는 거예요. 몸이 어떻게 해요? 몸은 마음이 당신의 의식하는 마음에 명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나와 있잖아. 몸, 마음, 의식입니다. 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분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의식 아카데미 수업을 듣고 나면 이 기준이라는 그 원칙을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과학이다. 의식은 영적인 거는 터무니없는 그런 얼토당토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보통 영적인 거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라서 우리는 보이는 것만 원칙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철저하게 뭐야 원칙적인 거잖아요. 그 영적인 게.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를 그냥 이렇게 읽을 때는 잘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몸은 당신이 의식하는 마음의 명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지나가고 마음이 명령을 하나 어디다 명령을 하지? 당신의 육체는 이걸 옛날에는 이렇게 대충 몰랐어요. 의미를. 여기에 있는 의미를 몰랐었는데 선생님이 어쨌든 의식이 남다르시기 때문에 정확한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원리를 계속 끊임없이 계속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너무 웃긴 게 토요일 날 수업을 뭐 이렇게 딴짓을 하면서 들어가지고 뭐 하나 뭔 수업을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어제 강의를 듣고 나서 원칙을 좀 뭘 해야 되는지 알겠지 뭐 하시는데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오늘 수업을 올라왔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그렇게 직장 다니면서도 이렇게 녹화된 거를 빨리빨리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듣는데 아 이런 걸 수업을 하셨구나. 근데 정말 과학적인 어떤 근거에 맞게끔 뭔가를 막 얘기를 해주시는데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황당한 얘기라는 생각이 드나요? 아니지 않나? 뭔가 내가 모르는 세계지만 맞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아, 이 원칙과 기준이 뭐라는 거를 점점 이제 배워가는 거, 알아가는 것 같아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야 되겠다, 또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몸과 마음과 의식이 있다. 의식은 그냥 에너지 장 안에 그냥 있는데, 마음이라는 에고가 내가 있다는 나라는 거로 내가 옳다라는 거로 해서 마음이 생기면서 상처가 생기면서 마음이 3살 안에 생긴다 그러잖아요. 생기면서 뭔가 모르는 상처와 쇼크가 생기는 거예요. 기억. 그래서 그 기억으로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마음이 그 줄기가 생기고 열매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당신의 육체는 의지도 주도성도 주체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생기고 나서 마음이 시키는 거예요. 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분도 아시는 거예요. 의지도, 주도성, 주체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몸이다. 그냥 몸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마네킹이다. 마네킹이라고 그랬어요. 마네킹. 몸은 마네킹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의 육체는 당신의 신념이나 인상을 기록하는 레코드 판과 같습니다. 내 육체, 내 몸이요. 몸은 어떻게 해요? 신념이나 내 인상을 기록하는 레코드 판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그래서 그 나이가 들어서 그 사람 인상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의 삶에 대해서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인상이 웃고 있느냐, 또 인상을 쓰고 있느냐. 그 인상 보면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근데 내가 나를 잘 못 보니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말 인상을 엄청 어둡게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몰랐거든요. 근데 점점 뭔가 이 찾으면 찾을수록 이렇게 밝아지고 환해지는 그 느낌으로 하니까 막 사람이 인상이 바뀌는 거 보이지 않으시나요? 내 모습 내가 안 봐도 다른 분들이 찾고 나서 막 환해지는 그런 거, 점점 바뀌는 거 느끼셨잖아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느껴지실 거예요. 요새는 줌으로 해서 잘 그래도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보면 막 사람이 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서 힘들었던 것들이 이 문제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거를 원리를 자꾸 찾아서 재맥락을 하면서 이게 인상이 달라지는 거. 그렇죠? 당신은 우선 몸을 편안하게 함으로써 잠재의식의 믿음을 얻어야 합니다. 일단 몸을 편안하게 하는 건 마음도 편안하게 한다는 거. 그 순간순간이라도 편안하게 하는 거. 시크릿 할 때. 그렇죠? 그래서 잠재의식의 믿음을 다 된다라는 걸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잠재의식은 당신이 신뢰할 때만 활동을 시작하고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신뢰할 때만. 안 신뢰해도 작동해요. 안 믿어도 아이고 신뢰할 때만 작동되면 좋게요. 무슨 긍정적인 것만. 신뢰할 때만 딱 작동되고 부정적일 때 스탑되면은 좋죠. 근데 부정적일 때 신뢰 안 할 때도 작동되고요. 신뢰할 때도 작동되고 늘 항상 작동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네. 이 의식에서는 계속 작동되고 있는 거.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뭔가 신뢰하고 믿고 싶을 때 편안하게 그렇죠? 내 생각을 좀 내려놨을 때 그럴 때 진짜 속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긍정적인 거 진짜 원하는 게 이렇게 나타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리고 몸을 편안하게 한 후 당신의 주의력을 집중시키고 문제 해결에 생각을 집중하세요. 문제 해결하고 난 뒤에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주의를 집중하고 몸을 편안하게 그러니까 시크릿 가셔서 처음 경험하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선생님 들어가셔가지고 지금부터는 요번에부터는 바뀌었어요. 선생님이 아마 점점 안 들어가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선생님은 이제 안 들어가시고 이제 몇 분이 저희를 이제 저랑 세 분이 같이 이제 들어가서 해요. 신규들이.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게 이제 아니고 요번에 이제 두 방 이제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알려주시고 그대로 이제 가서 이제 하고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몸을 쉬게 하고 그러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장기까지 쉬게 하고 그 여기 앞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책 안에서도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쉬게 하고 편안하게 쉬게 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내가 누구인지 근본적으로 나에 대한 생각, 나의 무한 지성에게 또 이야기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의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에. 근데 뭐예요? 문제 해결에 생각을 문제 해결하고 난 뒤에 느낌, 편안함. 그렇죠? 여기서도 어제도 느낌과 내재된 의식. 어제 유언장 찾은 청년. 여기 어제 거 읽을 때도 느낌과 내재된 의식이 편안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편안함이 우리가 이제 편안함을 계속 경험하고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편안함이 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많으면 요란해서 편안함이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자꾸 내려놓고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면 당신이 얼마나 기쁠지를 상상하고, 그렇죠? 완전히 해결되고 된 모습, 해결되면 당신이 얼마나 기쁠지, 내가 문제 해결이 되고 난 뒤에 기쁜 거, 기쁨을 상상하고 그 기분을 마음껏 누리라는 거죠. 그 기분을 마음껏 누리세요. 그런 다음 편안한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잠자리에 들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들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 책이 참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진짜 좀 더 계속 매일매일 각성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이 책이요. 네, 또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눈을 떴을 때도 아직 답이 나와 있지 않다면
다른 일에 열중하세요. 눈을 떴을 때 아직 답이 나와 있지 않으면 그냥 거기다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다른 일에 열중하다가 다시 편안하게 생각을 또 이제 편안한 의식 상태로 돌아와야 된다. 그렇죠? 아마 당신이 다른 일에 열중하고 있을 때 당신이 구하던 답은 토스트에서 구워진 빵이 톡 하고 튕겨져 나오듯 당신의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를 것입니다. 내 생각이 없어졌을 때 갑자기 내 생각이 아닌 신의 생각, 영적인 창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이 툭 하고 떠오른다는 거예요. 갑자기 툭 떠오른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두려움이나 근심을 푸는 것은 참다운 사고가 아니다. 이거는 에고가 갖고 있는 전형적인 두려움을 근거로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참다운 사고가 아니다. 에고가 내가 두려워서 안 될까 봐 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 안 나와요.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나오죠. 끊임없이 두려움 때문에 올라오는 것들이 끊임없이 막 비난하는 거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참다운 사고는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깨달음이다. 깨달음, 내가 없다라는 거를 해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계속 죽어서도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 네. 의식 공부라는 거. 네. 그다음에 156페이지에 70단락에 사람이 잠을 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을 자는 이유. 원. 왜 사람은 잠을 자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학자나 생리학자로부터는 충분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낮 동안의 활동으로 피로하니까 몸을 휴식하기 위하여 잠을 자고 있는 동안 회복작용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잠을 잔다고 해서 쉬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심장도 폐도 간도 모두 중요한 기관은 자고 있는 동안에도 활동합니다. 자기 전에 먹은 음식물은 자고 있는 사이에도 소화되고 영양소는 흡수되며 피부는 땀을 분비하고 손톱이나 머리카락도 쉴 새 없이 자랍니다. 계속 움직이네요. 그렇죠? 심장도 탁 멎어 있으면 우리 죽는 거 아니에요?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수면 중에도 인간의 중요한 기능은 쉬지 않고 활동하는 것에 주목한 존 비겔로우 박사가 있습니다. 박사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간이 자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인간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이탈해서 신들의 지혜와 예지에 참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분도 어떤 이상한 상이 계신 것 같은데요. 육체에서 이탈하고 그냥 의식하고는 조금 이제 생각이 좀 다르신데 또 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이 모든 활동을 멈추는 게 아니며 잠에 빠져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는 시간만큼 정신적 발전에 필요한 것은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냥 이 몸이라는 거가 심장이나 이런 건 움직이지만 왜 쉴까요? 선생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몸이 왜 쉴까요? 심장하고는 다 움직이고 모든 것들이 머리카락도 자라고 있고 잠잘 땐 스탑했다가 그 다음에 쫙 자라는 건 아닌데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잠자면서도 내 의식이 계속 뭐야? 수면 상태. 옛날에 그러셨어요. 이 의식이라는 거는 수면 상태, 깨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잠자는 상태, 깨어있는 상태, 뭐 술 취한 상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초반에는 술 취한 상태도 있다고 막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죠? 내가 깨어있는 상태, 그죠? 잠자는 상태. 잠자면서도 완전 수면을 취하는 상태와 꿈을 꾸는 상태가 있더라고요. 잠잘 때도. 깨어있는 거와 잠자는 거랑 크게 두 개가 돼 있잖아요. 이 몸이. 근데 잠자 있는 상태에서도 숙면을 하는 상태와 꿈을 꾸고 있는 상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꿈을 꾸는 상태는 이 의식이 막 작동되는 거예요. 안 쉬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밤새 꾼 사람들은 잠을 잔 것 같아, 안 잔 것 같아? 안 잔 것 같아요. 이 의식이 좀 잠깐 쉬어야 되는데 계속 움직이니까 안 잔 것 같죠. 막 선잠 막 대충 막
안 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숙면을 취했을 때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숙면을 취하는 상태에서는 제일 순수한 의식의 상태와 가까운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숙면을 취하는 상태가 순수한, 아주 순수한 생각이 없는 거죠. 꿈꾸는 거는 생각이 작동되는 거거든요. 꿈꿀 때는 막 생각이 작동되고 꿈을 꾸지. 근데 이제 거진 꿈도 되게 많이 꾸는데 꿈을 꾼 거를 기억하느냐 안 기억하느냐도 나눠질 거고, 완전히 숙면을 취하고 나면 잠깐이라도 왜 10분을 자도 깨어날 때가 있잖아요. 길게 자서가 아니라 뭐 서너 시간 잤는데 꿈 꿨어. 그럼 안 잔 것 같고 10분을 깜빡하고 졸았는데 어떻게 해요? 깨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는 이제 생각 없이 완전 숙면을 취했을 때. 숙면을 취하는 게 더 중요하죠. 내가 좀 잠시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내 생각을 쉬어야 될 때. 그래서 자는 것 같네요. 좀 숙면의 상태를 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어, 그러니까 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이 모든 활동을 멈추는 게 아니며 잠에 빠져 있는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는 거. 숙면을 취했을 때 현실 세계에서 벗어난다는 거. 그래서 편안한 수면은 당신의 잠재 의식을 더욱더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만듭니다. 어떻게 편안한 숙면. 완전 숙면이 취해져 있는 상태. 꿈도 안 꾸는 상태. 그러면 순수한 의식으로 굉장히 제일 가깝게 가는 상태인 거죠. 환자가 자고 있을 때 더 치료가 빠른 것은 의식하는 마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잠재의식이 더욱더 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수면의 한 형식이고, 기도? 기도도 좀 틀릴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를 거죠. 기도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뭐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행동이 기도다라고 하셨어요, 옛날에. 그냥 행동하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네, 행동하는 거. 그래서 수면의 한 형식이고, 수면은 기도의 한 형식이다. 그래서 사람은 잠자고 있을 때 잠재의식으로부터 정신적 충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잠자고 있을 때 완전한 숙면을 취할 때 잠재의식, 순수한 상태에서 충전이 된다라는 거죠. 생각 완전히 잤을 때. 그렇죠? 그래서 생각이 없어지려면 자꾸 정신이 막 시끄러워요. 그래서 불면증이신 분들은 잠을 못 주무시잖아요. 가끔 전 정말 잠을 잘 자는데 어쩌다 한두 번 정도 잠이 안 왔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좀 힘이 든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불면증 치료도 몇 번 들으면 금방 치료가 되죠. 치유가 돼요. 치유가. 여기 오시면.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 이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질문 한번 하고 나면 또 쑥 없어지시고 그러더라고요. 불면증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불면증은 뭐예요? 막 생각이 돌아가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두려울 때 더 눈을 감고 자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두려운 쇼크가 있었던 거 때문에. 근데 여기 오시면 불면증은 금방 치유가 되죠. 금방.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면증도 치유를 스스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랬는지, 내가 어떤 생각 때문에 어떤 믿음이 이게 자극이 돼서 언제부터 잠이 안 왔는지, 그거를 과거에 잃어버린 곳을 찾아가 보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 답을 해결하고 나면 불면증도 해결이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숙면을 완전히 취하는 것조차도 뭐예요? 우리가 신념을 자꾸 찾아서 재맥락하고 없애잖아요. 그럼 편안하게 더 잘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꿈도 네, 안 꾸고 편안하게 수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3살 이전에 쇼크가 있었던, 자극이 되었던 우리 사건들 기억하는 것들 있잖아요. 두려움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거를 찾아서 재맥락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그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행복하게 많은 분들과 사랑을 나누라는데 사랑이 안 나오고 생각이 막 비난하는 마음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또 오늘도 사랑할 수 있도록 오늘 또 걸리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는 거, 적어보고 질문하고 발표하는 시간 가지시면서요. 올 한 해도 진짜 행복하게 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음성 해제시켜 주시고요. 내일 6시에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